여러분 이 제목 보세요. 며느리야, 요새 전화가 없네. 손정혜 변호사님. 저도 며느리로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이 글을 올렸는데 네. 평소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신혼 초에는 전화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최근 들어서 부쩍 좀 기분 나쁜, 기분 상하는 말을 듣게 돼서 어허. 전화하기가 싫어졌는데 네. 어머니께서 전화 자주 하라라고 잔소리를 하신다고 지금 하소연하시는 글입니다. 아하. 아니 근데 자주 하라는 말 말고 대체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길래 지금 이런 사연까지 올리게 됐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며느리는 딸 하나 가지고 있는 딸 하나인 엄마인데 요즘은 딸이 좋다더라 좋은 말인데요. 하지만 옛날에는 딸 낳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예. 아이고, 이 세상에. 뒤에 얘기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고요. 또 형제 없이 이 며느리도 혼자 자란 외동딸인데 외동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자기밖에 내가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좀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유인경 변호사님, 이건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이라고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제일 고령자인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네. 시어머니 빙의 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뭘 그렇게 고깝게 들으십니까? 딸 좋은데 예전에는 딸 낳으면 취급 못 받았던 얘기를 좀 전했을 뿐이고요. 아. 외동이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하.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좀 심하게 가신 분이 있어요. 네. 요새 뭐 아이 낳으면 당연히 요새 뭐 산후조리원 들어가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아유 나 때는 밤매다가 그냥 애 금방 낳고 다음 날 와서 다시 전설적인 일했다.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랬단 얘기인데 네. 이 얘기도 한 번은 점검받아야 되지만 아하. 며느님께서도 조금 그렇게 굳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또 속상하셔야 될까 아하. 살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기분이 상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일단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화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음. 이 시댁에 전화하는 일은 남편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고 남편도 그래 내가 할게라고 해서 이제 전화하는 건 남편 몫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 쿨하게 그래? 앞으로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게 쿨하게 또 받아들였네요, 최재명 교수님. 네,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아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만약에 아내하고 또 못하겠다고 하면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하. 또 어머니하고는 지금 떨어져 살지만 아내하고는 늘 함께 사는데 네. 그런 갈등이 계속될 때 남편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동의해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네. 그 자체로. 왜냐하면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남편이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들이 전화해도 어머니 또 반갑지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남편은 이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일명 남편에게 퉁치기로 이 위기가 모면됐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위기가 모면되지 않습니다. 에?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왜 네가 전화를 안 하느냐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아하. 특히 왜 네가 직접 안 하고 바쁜 사람을 시키느냐 아하. 안부는 며느리가 묻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며느리 굉장히 당황했고요. 아하.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 전화 직접 하니까 더 좋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며느리의 목소리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음 날에도 전화해서 왜 연락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진짜로 며느리의 전화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해당 사연 여기까지 듣고 누리꾼들의 반응 일단 궁금합니다. 중간 점검 해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일단 좀 격한 반응은 그냥 전화를 받지 아하. 마세요. 이 얘기가 있고요. 네. 처음부터 자꾸 받아줘서 그렇습니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네. 그러다 좀 완곡하게 그렇게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은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 하나 딱 나옵니다. 뭡니까? 왜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며느리랑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아하. 하고서는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얘기를 던집니다. 이거는 유인영 평론가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싶은 겁니까? 뭐 나이도 그렇겠지만 위기 질서에서 어쨌든 시어머니가 상사예요. 후배들에게 제 권위를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요. 네. 김행거 잘 있나? 뭐 이런 거 꼭 확인하고 아, 자발적 이런, 그러면 좋고 저도 이제 사위를 네. 받지만 아하. 딸한테 전해 듣는 사위 소식보다 아하. 사위가 어머니 사위가 본- 건강하십니까? 해주면 아하. 더 잘해주고 싶고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들이 존재 확인을 나 시어머니야 그 존재 확인 좀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네.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하. 시어머니를 좀 며느리들에 권하고 싶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뭐 전해드리지 마시고 어머니 금요일 날 꼭 보이스 트롯 보세요. 그래서 아. 어머니 네. 뉴스파이터 꼭 보고 계시죠? 김명진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네. 해서 화제를 자기로부터 멀리하면 아하.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는 유인경 평론가님 사랑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부는 며느리가 묻는 거다. 혹시 이거 어디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 네. 그런 부분은 없는데 네. 물론 뭐 시어머니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며느리를 좀 불러가지고 저 사건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네. 심각한 사건이 많은지 이 정도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미워하면은 아예 보기도 싫고요. 전화 통화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요. 이게 새로운 해석인데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통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서 서로 이제 뭐 소송을 하고 뭐 공동 피고를 하고 막 이렇게 정말로 막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아하. 있거든요. 네. 그래야 네. 이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갈등이 이제 화해가 가능하고요. 그때 이제 누가 중요하냐면 사실 중간에 남편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 장서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인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막 그때는 누가 중요하냐 아내 역할이 중요한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혹시 안진영 기자님도 지금 결혼하셨죠? 그럼요. 그러면 네. 지금 총각으로 보여서 네. 9년 차입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네. 그러면 혹시 아내분께 이런 적 있으세요? 제발 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라. 왜 이렇게 안 드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전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와, 이건 진짜. 근데 아내가 전화를 미리 알아서 자주 드려서가 아니라 결혼 초기에 관계 설정을 잘했어요. 9번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서운해 하시는데 9번 안 하니까 한 번 했을 때 신기해 하십니다. 전화가 왔었다라고. 근데 그리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저랑 통화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진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시어머니는 아까 이인철 변호사님 해석은 정말로 애정이 있으니까 전화를 원하신다지만 혹시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나 군기 잡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 이런 생각 혹시 들을까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안부 전화가 의무가 된다라고 하면 싫어져요. 그러니까 숙제해라 그러면 더 숙제하기 맞아요. 싫은 것처럼 안부 전화 해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더더욱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기다리시거나 좀 돌려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데 아하. 아까 표현 중에 왜 바쁜 애한테 전화를 시키냐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헉, 나는 안 바쁜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더라도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바쁜데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엄마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너무 바빠서 안부 전화는 아들 시킵니다. 네. 어쨌든 정말로 이 부분은 답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무작정 전화 많이 자주 건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전화 자주 걸어도 너 왜 이렇게 전화 거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곤란할 시간에 자주 걸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늦은 작전상? 시간이라든가 어머님 네. 잠이 와서 어머님 전화 보고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해라 이럴 때가 오고요. 네. 어머님한테 혹시 정보를 얻어서 오늘 뭐 동창회가 있다, 개모임이 있다 할 때 그런 시간대에 전화를 드려서 동네방네에 그래 며느라 또 전화했니? 라고 해서 고부관계 굉장히 좋고 사랑받는 시어머니다라는 걸 보이게 그렇게 한번 좀 약간의 조금만 지혜만 네. 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영상통화 원하지 않으신 게 어디냐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한결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